1년에 한두 명씩은 꼭 자퇴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선생님 죽을 것 같다고 항상 간다고 시험 끝나면 막 잠실 댕겨서 만나자는 애들도 있고 아니 근데 이 일이 잘 맞아. 나는 이 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을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둘째 태어난 지 지금 둘째가 20개월밖에 안 됐거든. 그래서 둘째 보는데도 작년에 좀 학원사 하면서 둘째를 보니까 너무 빡세더라고. 이 새끼가 밤에 2시간에 한 번씩 깨니까 막 계속 특강 12시간 하고 밤에 가서 또 새벽에 애기 보고 다시 일어나서 하고 나서 이 수업하고 막 그런데 진짜 작년에 죽을 뻔했거든. 애 낳고 한 100일 돌 때까지는 그랬었어. 그래서 애도 좀 키우고 얘도 좀 잘 키우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날 좀 내려놓자 하고 내려갔었는데 갔더니 엄청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고마워했어. 그러면서 맨날 한다는 소리가 자기너들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다 너네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근데 내가 돈 때문에 내려간 거였으면 당연히 안 내려갔는데 저기 예쁨 받으려고 내려갔는데 별로 안 예뻐해서 쌤은 약간 그게 중요해. 난 진짜 자존심이 너무 상해. 너네가 이쁘면 그것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나는 약간 가오충이야. 나는 약간 가오충이야. 나 자존심이 밥 먹여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약간 일요일에 나오는 것도 그런 거야. 내가 너네들한테 일요일에 나온다고 질러 놓으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 나 말을 하면 어떻게든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근데 내가 그게 진짜 안 맞았어. 그 자기들이랑. 그분은 영업하시던 분이라 이렇게 막 그럴싸하게 말은 정말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키는 게 거의 없어. 근데 이게 좀 지나면 다 이렇게 말 바꾸고 이런 모습이 나랑 너무 안 맞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돈을 덜 벌고 좀 못 살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쪽팔리고 싶지 않아. 쪽팔리기 너무 싫어. 근데 쪽팔린 게 어떤 게 쪽팔리냐면 내 새끼 애들이 숙제를 많이 해오면 많이 내주면 안 해오잖아. 안 해오면 모르는 척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숙제를 조금 내주면 돼. 숙제를 조금 내어주면 뭐 이렇게 결과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편해. 결과 나오기 전까지 진짜 편해. 너네 숙제 200문제 안 내주고 한 50문제 내주면 얼마나 편해. 질문 받을 것도 적고 얼마나 쉬워. 근데 나중에 너네들이 시험 보고 나면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 뭐 학원 강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 애들이 시험 못 보면 다 애들 탓해. 네가 멍청해서 그런 거라고. 난 잘 가르쳤는데 네가 멍청해서 그런 거라고.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해. 애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선생님들이 많아. 근데 그게 싫어. 나 그게 너무 쪽팔리다고 생각해.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좋은 마인드.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내쫓을지언정 돈을 덜 벌고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하기 싫어하면 그냥 나가라. 어차피 나랑 있어 봐야 내가 보통 애들 내보낼 때 엄마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 저랑 수업하는 게 별로 뭐 하진이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뭔가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리프레시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려. 그럼 보통 알아들으신단 말이야. 나가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신단 말이야. 보통 좋게 그렇게 얘기해. 예를 들어서 이름을 말한 거지. 하진아, 그치? 그쵸. 하진이 엄청 열심히 하잖아. 쌤 일요일에도 나오세요? 이번 주랑 다음 주만 이사 때문에 못 나올 것 같아. 그럼 다다음 주부터 나올게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일요일에 오면 아이스크림 사줘야 돼. 그래서 일요일에 올게요. 진짜요? 저 일요일마다 올게요. 저 그거 끝나고 올게요. 그거 끝나고 10시부터 6시까지, 6시부터 그러니까. 10시까지. 이거 내가 지금 이번에 너네 주려고 문상 20만 원어치 산 거거든. 오. 이거 준다고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고. 요거 프린트 내 돈으로 하는 거고 전부 다 그지 같은 것들. 제발 열심히 좀 하라고. 열심히 근데 여기 있는 요쪽은 네? 보고 있으면 흐뭇한 친구들이 많고 이쪽은 보고 있으면 막 가슴이 아픈 친구들 이렇게 반갈라가지고 펴나눠서
다음부터 저기 하세요. 그럼 우리 저기한테 나오죠. 이렇게 열심히 해 열심히. 왜 그러시는 거야? 적어도 보잉고 가서 1등급, 보잉고에서 1등급이면 다른 학교에서는 전교 10등 안에 무조건 들어. 그래서 일반 학교 가가지고 수학은 전교 10등 안에 들게끔, 그리고 이제 보잉고 가서는 1등급 안정적으로 나오게끔 공부를 하려면 지금 너네들 내가 시키는 게 어려운 거 아는데, 어려워. 당연히 어렵지. 적응하기 힘들 것도 아는데 고등수학이 그래. 어떡해. 고등수학이 그렇게 어려워. 내가 뭐 너네들 괴롭히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봐야 그 난이도에 좀 익숙해져. 그래서 처음엔 되게 고생스러운데 좀만 잘 결국에 버티는 놈이 승자야. 버티는 놈이 승자. 선생님 처음 여기 왔을 때 지금은 그만두신 선생님이었는데, 여기 소장님 구주입에 제일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생님이 계셨었거든. 그 선생님이랑 같은 강의실을 썼단 말이야. 여기 205 제일 큰 강의실. 근데 그 선생님이 창당여고 애들이 막 친구들 엄청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뭐 10명에서 막 30명까지 이렇게 한 반이 는 적이 있었어서, 그래서 그 강의실을 썼었는데 그 선생님이 나 엄청 경계하고 싫어해가지고 나 끌려가서 욕 먹은 적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보고 학교 어디 나왔냐? 네가 감히 건방지게 나한테 이러고 이 강의실을 쓰는데 뭐 분필을 제대로 안 치고 간다. 수업을 5분 전에 끝내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별걸로 막 지랄했었어. 2년 차 때.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했어. 네가 버티다 내가 버티다 한번 보자. 네가 오래가다 내가 오래가다 한번 보자. 그리고 그 쌤은 그 다음에 잘리고 그리고 지금 쌤은 부원장 되고. 와. 아니 근데 그 쌤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쌤 진짜 이상해. 학원에서 모두 다 별로 안 좋아했었어. 자 보세요. 질문할 거 있나요? 질문 해결 못한 거 무조건. 지난번에 다 하고 숙제 안 내줬었죠. 자 114페이지 봅시다. 오늘 3, 4참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 복습, 접선의 방정식 복습, 미분계수 도함수 스타트부터 복습. 자 F'A를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라고 불러요. 이게 정의라고요. 지금 쓰는 것들은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됩니다. 전부 다 외워야, 진짜 이만큼은 꼭 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지금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F'A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F'X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 기억하셔야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x, fx와 x 플러스 h, fx 플러스 h 사이의 기울기. 그런데 h가 0으로 가면 결국 x에서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 새끼의 기하학적 의미는, 얘를 부르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x는 a에서 미분계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순간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라고.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게 바로 f'a라고. 그래서 미분법을 이용해서 fx가 x의 n제곱일 때 f'x는 nx n-1제곱임을 이용해서 더함수를 찾아내시고, 거기에 이제 x좌표만 집어넣어 주시면 각 점에 해당하는 접선의 기울기들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따라서 x가 t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y는 접선의 기울기는 f''t고요. x-t 더하기 ft. 요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었다고. 접선의 방정식. 활용 첫 번째. 그래서 접점을 주면 식을 바로 세우고 미분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기울기 구하시면 되고, 야
식을 바로 세우고 점으로씩 접점으로씩 세우고 미분해가지고 기울기 구하시면 되고, 혹은 기울기를 주면 미분해서 그 기울기가 되는 접점의 x좌표가 무엇인지 찾고 그걸로 점을 찾아주시면 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박점도 설명을 하긴 했었었는데 한 번 더 정리하면, 박점 같은 경우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는다고 얘기를 하면, 중요한 건 얘야 얘 접점의 좌표를 아는 게 중요해. 이렇게 t를 찾기 위해서 뭐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면, 요 새끼와 요 새끼 사이의 기울기가 f't와 같다라고 식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박점 문제는 t 찾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식 세워서 안 하고 t 빼기 a분의 ft 빼기 b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인 f't가 됩니다 라고 접점의 좌표를 찾을 거라고. 접점의 좌표 찾으면 뭐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야, 바로 뭐야 직선의 방정식 이거 찾으면 되니까 끝나는 거라서, 접점을 구하는 방식이, 박점은 접점과 박점 사이의 기울기가 f't와 같습니다 라고 식을 세워서 t를 찾아줄 거라고. 그래서 11번인가요? 자, 대표형 11번 보시면, 원점에서 얘한테 그은 접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거 찾으래요. 그러면 0,0에서 t, t 4제곱 빼기 2t제곱 플러스 8을 연결시킨 기울기 t분의 t 4제곱 빼기 2t제곱 더하기 8, 요 새끼가 f't 4t 세제곱 마이너스 4t임을 이용하셔서, 이걸 이용하셔서 뭘 찾아야 된다? t 값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넘어가시면 4t 4제곱 해서 3t 4제곱 빼기 4t 제곱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될 거라고. 맞나요? t로 왜 계산이 나눴어요? t로 왜 나눴어요? 자, 얘가 뜻이 뭐냐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뜻이라고. t 빼기 0분의 t 4제곱 빼기 2t제곱 플러스 8 빼기 0, 요 뜻이라고. 여기가 0,0이 있어. 그 다음에 t, ft가 있어.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바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라고 식을 세운 거라고. 이게 바로 박점 푸는 방식이라고. 따라서 요거 오늘 공수 1에서 했던 보기차식 3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은 0이니까 치환은 범위단계입니다. 라지 x는 0보다 커야 해요. 그래서 3, 1, 그 다음에 4, 2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2인데 양수해야 되니까 t제곱은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8 루트 2 빼기 4 루트 2가 돼서 기울기가 4 루트 2가 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니까 구하라는 건 요 새끼가 되겠네요. 따라서 기울기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답은 4 루트 2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 자, 1,마일에서 얘한테 그은 두 접점을 찾아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여기, 그 다음에 접선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문제예요. 그럼 바깥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1, 마이너스 1과 접점 t, t제곱 플러스 2 사이의 기울기는 t 빼기 1분의 t제곱 플러스 2 빼기 1. 얘가 f't, 이 t랑 똑같다고 해서 t 값을 찾아주시면 끝난다고. 그럼 이게 2t면 2t제곱 넘어오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은 0이니까 마3 풀 1. 여기가
3,1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다?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 세 점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넓이 구하는 게 제일 쉽다? 신발끈 빵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 뺐으니까 마이너스 2 하나 더했으니까 2 하나 뺐으니까 2 하나 더했으니까 12 그래서 4 마이너스 24 4 빼기 빼기 24는 28이고 절반으로 나눠주시면 넓이 14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 너무 편하구나. 짜자잔 마일 컴마 3이네요. 마일 컴마 3이에요. 그래서 마일 컴마 3이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서 8 빼기 20 빼기 24 16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 자, 곡선밖에 한 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 13번. 자, 곡선밖에 한 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 자, 2,0에서 얘한테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세 접선의 x좌표의 합을 구하래요. 이렇게. 그럼 똑같아. 여기서 얘한테 접선을 긋는다고 얘기했으니까 2,0과 접점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사이의 기울기가 f't랑 똑같다. 따라서 t 마이너스 2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빼기 0은 3t 제곱 빼기 3이랑 같다. 정리하시면 3t 세제곱 넘어오면 2t 세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넘어오시면 3t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 1 넘어오시면 플러스 5 이렇게 되는데 자, 요 방정식의 근이 무슨 뜻이라고요? 요 방정식의 근이 서리마 뭘 뜻하는 거라고? 요 방정식의 근이 뭐요? t가 의미하는 게 뭐요? 누구의? 그렇지. 그럼 세 근의 합구하라는 문제니까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이해돼? 그래서 헷갈리니까 접점의 x좌표는 다른 문자 쓰지 말고 t로 그냥 t로 고정시키자고. 그래서 t에 관한 방정식이 생기면 아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접점의 x좌표 구하는 거였지 하고 길을 잃지 좀 마시라고. 요거 훨씬 더 복잡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훨씬 더 복잡하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t가 접점의 x좌표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접점의 x좌표의 합은 t로 표현된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을 의미하는 거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시면 바로 세근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4번 y는 ax-1 그 다음에 y는 x세제곱 플러스 1 자, 얘가 얘 접선이래요. a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달래요. 자, 공수 1에서 아니 공수 2에서 이미 우리 이거 많이 봤는데 얘는 뭘 알려준 거다? 이 직선은 접점? 정점. 그렇지. 직선은 둘 중에 하나를 알려준다. 기울기 알려줄 때가 있고 정점, 지나는 점 알려줄 때가 있고 얘는 0,-1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된다? 0,1에서 접선 그으면 그 접선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다. 그래서 박점 문제인 거야. 박점. 그래서 0,1에서 얘한테 접선을 그리면 0,1이랑 체리나 접점을 뭐라고 잡아야 된다고? t, 세제곱 플러스 1이랑 이렇게 해서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누구랑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t를 찾을 수 있다고? 얘가
얘랑 얘의 기울기가 누구랑 똑같다?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 그럼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불러? 변화율. f 프라임 t라고 부른다. 같은 말이야. 변화율이라고도 불러. 근데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 뭐야? 여기 오른쪽에 와야 되는 식이 뭔지를 빨리 찾고 싶은 거니까 순간 변화율 말고 이걸 미분한 다음에 t를 집어넣은 3t 제곱이 오시면 접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t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1,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a 값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얘가 1,2를 지나가니까 a는 3이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자, 2차, 2차면 그냥 판별식 쓰면 되는데 3차, 2차가 될 거거든요. 야, 3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이렇게 접할 거래요. 그리고 너네가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 거 2차 함수보다 3차 함수가 나중에 가면 더 빡세게 올라가고 더 빡세게 내려갑니다. 차수가 커질수록 더 무한대로 가면 더 많이 올라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더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접하는 상황인데 접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접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접점의 x좌표가 제일 중요하다. 왜? 계속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꼭 구분해서 놓자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접선의 방정식의 모든 것들은 기울기도 t로 찾을 수 있고 y좌표도 t로 찾을 수 있고 t만 알면 끝나는 거라고.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의 x좌표가 다 해결해주는 문제야. 그래서 난 일단 어디서 접하는지 모르니까 여기를 t라고 잡을게. 둘이 접한대. 그러면 첫 번째 둘이 t에서 뭐 하게 되겠어? 둘이 t에서 뭐 할까? 만나니까 x세제곱 플러스 x에 집어넣은 것과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에 집어넣은 건 서로 같아질 겁니다. 근데 접한다고 얘기하면 이 노란색 접선이 3차 함수의 접선이기도 하지만 2차 함수의 접선이기도 하죠.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 3t제곱 플러스 1과 2t 플러스 2가 뭐 하게 된다? 같아지게 될 겁니다. 이게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는 조건이에요. 지금 위에 거는 실은 뭐예요? 만난다는 조건이에요. 만난다. 접할 때도 나오겠지만 그냥 만날 때도 나올 거야. 근데 아래에 있는 조건은 뭐다? 접선의 기울기가 둘이 똑같다. 만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둘이 똑같다. 오케이. 두 곡선이 접하게 된다. 따라서 fx랑 gx가 접한다고 얘기하면 첫 번째 ft랑 gt가 같다. 두 번째 f't랑 g't가 똑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2차식을 풀어보시면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3, 1, 1, 1 마이너스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위에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봅시다. 1 집어넣으면 똑같네요. 1 집어넣으면 지금 왼쪽 오른쪽 똑같죠? 됐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분의 1 빼기 3분의 1 은 9분의 1 빼기 3분의 2 빼기 1 서로 다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서는 만나지 않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 자, 미적분 1에서 나오는 마지막 정리 둘. 근데 중요하기는 얘네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정리를 3개 했었었는데 그것까지 해서 5개를 한꺼번에 다 같이 한 번 더 봅시다. 그냥 누구누구의 정리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다 별로 안 좋아하고 잘 기억 안 하거든요. 자, 첫 번째 극한에서 나왔던 거 샌드위치 정리.
fx가 gx보다 작고 gx가 hx보다 작을 때 f랑 h의 극한값이 fx의 극한값과 hx의 극한값이 알파로 똑같다면 알파이면 뭐도 할 수 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도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다? 알파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샌드위치 정리. 구등식을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식은 모르지만 왼쪽 식의 극한값과 오른쪽 식의 극한값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되면 가운데 극한값도 개일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극한에서 나오던 샌드위치 정리. 두 번째 최대 최소의 정리.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연속이면 최대 최소 있다.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있다. 그걸 이제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이면 fx는 닫힌 구간 A, B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 근데 최대 최소의 정리는 문제 쓸 때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그래프가 안 끊겨 있으면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다. 이게 끝이에요. 대신 그래프가 끊겨 있으면 짜르르. 얘 최대값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러면 최대값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값에 빵꾸가 나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색칠이 되어 있으면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배웠어요. 사이값 정리는 원래는 연속이면 F1이 0이고 F2가 10이라고 하면 1하고 2 사이에서 0부터 10까지가 하나 적어도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 이게 사이값 정리인데 실제로 이제 문제에 활용되는 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방정식의 근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거. 닫힌 구간 AB에서 fx가 연속이야. 연속이고 FA랑 FB가 곱해서 0보다 작으면 이면 FX는 FC는 0이 되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 A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인데 B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고 그래프가 끊기지 않았다면 중간에 뭐인 게 반드시 있습니까? 0인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사이값 정리. 그래서 x제곱,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아니 2는 0. 이런 거 대입해가지고 0 되는 거 못 찾나요? 못 찾나요? 못 찾을 거거든요. 이거 대입해서 0 되는 거 보이냐? 없거든? 이거 근이 실수, 저기 정수근이 아니야. 정수근이 아니면 대입해서 0이 되는 게 잘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못 찾는다고 보셔도 돼. 이럴 때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근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냐라고 물어볼 거라고. 근이 뭐냐라고 안 물어보고 근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니?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이 일단 얼마야? 쉬운 것부터 보자. 2지. 1에서는 5네. 마일에서는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2에서는? 그렇지. 이렇게 되죠. 아, 그러면 요 사이에는 무조건 근이 있겠다, 그지? 마이하고 마일 사이. 그래서 근이 존재하는 건 요 구간에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이값 정리 문제였어요. 여기 납니까? 정리가 됩니까? 거기에 이제 오늘 배울 두 가지 정리까지 하면 미적분 1에서 나오는 모든 정리들이 끝나는 겁니다. 자, 로레 정리 그리고 평균값 정리. 자, 얘네들은 샌드위치 정리는 극한에서 나오는 거였어. 극한값을 찾을 때 요긴하게 써먹는 놈이었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의 정리와 사이값 정리는 함수가 연속이라는 걸 보장해야만 함수가 연속이라는 걸 알 때
f라는 함수가 연속이라는 걸 알 때 알 수 있는 거였어. 그럼 마지막으로 배우는 로레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성립하는 정리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만 성립하는 정리야. 그래서 로레 정리는 전제가 많아요. 닫힌 구간 AB에서 fx가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fx가 미분 가능하면 fx가 미분 가능하고 여기 컴마는 2보다 2고 그 다음에 FA 곱하기 FA가 FB랑 똑같으면 F'C는 0이 되는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일단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대학 가서도 수학을 하시면 미분 방정식을 보게 될 겁니다. 미분 방정식. 그러면 빡센 문제들은 세리나 미분 방정식 푸는데 막 방정식 하나 푸는데 20년 걸리고 30년 걸리고 그래. 아직도 못 푼 것도 있고. 근데 내가 미분 방정식을 20년 걸려서 풀었어. 풀었는데 근을 찾아봤더니 해가 없네. 그러면 빡이 쳐 안 쳐? 치지. 그러니까 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 미분 방정식의 해의 존재 유무는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것만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없으면 그냥 안 찾으면 되잖아. 없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하면 산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로레 정리는 f'x가 0이 되는 c 값이잖아. c가.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근의 존재 유무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뭐 증명도 뭐 편하게 해도 되는데 야 연속이야.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이야. 그리고 A랑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대. 미분 가능하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미분 가능하게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스무스 커브라고 했었어.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야 중간에 미분계수 0인 거 있어 없어? 있지. 몇 개 있어? 2개 있지. 중간에 미분계수 0인 거 있어 없어? 있지. 하나 있지. 중간에 미분계수 0인 거 있어 없어? 없지.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롤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해돼? 뾰족하면 미분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느 한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미분 가능의 전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끝에서는 미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야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왜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을까요? 자 닫힌 구간 AB면 A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존재하는데 좌미분계수 있어 없어? X가 A보다 작을 땐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좌미분계수가 없어. 그래서 A에서는 미분이 돼 안 돼? 안 돼. 미분 가능할 조건이 뭐였냐면 일단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좌미와 우미가 똑같아야 미분 가계수가 존재한다 그랬어. 근데 닫힌 구간 AB에서만 함수를 그리면 A보다 왼쪽에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A에서의 좌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게 돼요. 따라서 좌미와 우미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A는 미분이 안 됩니다. B에서도 마찬가지예요. B 전까지만 그릴 거니까 B 다음에 함수가 없어. 그럼 우미분계수가 없다고.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FA랑 FB가 똑같다면 함수값 두 개가 똑같다면 중간에 미분계수가 0인 새끼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예요. 롤의 정리.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빵은 롤빵이거든. 롤빵. 롤의 정리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롤의 정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고 함수값 두 개가 똑같으면 그 중간에 미분계수가 빵 되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게 롤의 정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 정리는 야 근데
동국고에서만 보긴 했는데 학교 서술형에 로레 정리를 쓰세요라고 나온다. 동국고에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두 번이나 연달아 두 해나 나온 적이 있었어. 평균값 정리를 쓰세요 이렇게. 그럼 이거 다 써야 돼. 닫힌 구간 AB에서 fx가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FA와 FB가 같다면 F'C가 0이 되는 C 값이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아예 기억하고 계셔야 돼. 나중에 내신 볼 때는. 자,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롤 정리랑 비슷한데 롤 정리가 평균값 정리의 부분집합이에요. 롤 정리가 평균값 정리의 부분집합이야. 야, 함수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그리고 미분 가능하대. 그러면 얘를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를 그려보면 얘네 둘을 연결시킨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 계수가 존재할까 안 할까? 해요. 여기에 하나 이렇게 생기면 여기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생기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 이렇게 가는 함수를 이렇게. 그러면 요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미분 계수 존재할까 안 할까? 해요. 무조건 존재하겠죠?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미분 계수가 무조건 이 사이 하나는 있다. 그래서 그리고 얘는 뭐 평범한 문제들은 좀 잘 안 나오고 나오면 평균값 정리 문제 한 문제 내신에 꼭 나오는데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저기 1, 2등급 가르는 문제예요. 애들이 진짜 싫어해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fx가 미분 가능. 그래서 요거를 야 평균값 정리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답하는 고등학생들이 10명 중에 1명이 안 돼요. 한 반에 한두 명 될까 말까요. 한 반에 한두 명. 보통 학교에서는. 근데 너네들은 다 아셔야 돼요. B-A분의 FB 빼기 FA 평균 변화율이죠. 이거랑 뭐랑 미분 계수랑 똑같은 C가 이거를 만족시키는 C가 어디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냐면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외워두시면 좋은데 사인 120도도 안 외운 거 보니까 외울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사인 120, 대수를 배웠는데 사인 120도도 모르고 그럼 대수에서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을까? 등차수열의 합도 모르고 등비수열의 합도 모르고 사인 120도도 모르고 얼싸움도 하나 하는데 아니 탄젠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쌤은 약간 선행 부정론자인데 선행 진짜 막 3바퀴 4바퀴 돌렸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와서 애들 그런 고등대 가르쳐보면 그것도 선행해가지고 상태 좋은 것들이 열에 하나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외웁시다. 최소한 무슨 뜻인지는 압시다.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를 구하라는 건 뭐야? 미분에서 0 되는 게 중간에 들어있어야 해. 미분에서 0 되는 게 중간에 들어있어야 돼.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를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를 구하란다.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을 구해서 미분 계수가 평균 변화율이 되도록 해주는 C가 요 사이에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거야. 여러분, 평균값 정리란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똑같아야 되고 롤의 정리란 미분 계수가 빵이 돼야 되고 이게 지금 롤 정리와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할 거면 아싸리 막 3바퀴 4바퀴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어. 애기 때부터 해가지고 미적 2까지 초1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1 때 공수 1, 초1 때 공수 1, 2 대수하고
초2 때 무조건 1, 무조건 2 하고 초3 때 확통 기하 하고 다시 초4 때 공수 1, 공수 2 대수하고 그 다음 초5 때 다시 무조건 1, 2 하고 초6 때 기하 확통하고 다시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때는 좀 이제 잘할 거 아니야? 그럼 공수 1, 공수 2 대수 미적분 1까지 1년에 그냥 싹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러면은 보고 중학교 과정은 유치원 따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중학교 때까지 뭐 배우는 게 그거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다 유치원 때 하라는 거죠? 그렇지. 초등학교 과정은 한 4살 때 우리 이든이를 그렇게 시킬까? 지금 우리 이든이를 근데 선생님 친구 중에 저기 아산병원에 있는 의사 있는데 걔가 전국 3등까지 했던 애거든. 근데 걔는 전라북도 전주였는데도 그때는 막 지금처럼 선행이 빠를 때도 아니었는데도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걔가 진짜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전라북도에서 항상 1등을 하는 애였어서 그래서 쌤이랑 같은 반이 돼서 엄청 친해졌는데 걔는 평소에 보면 공부를 별로 안 해. 근데 공부를 개 잘해.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그랬더니 되게 해맑게 걔가 되게 착하거든. 원래 착한 애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듣잖아. 걔가 되게 착한데 걔가 나한테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가 아침 8시면 깨워가지고 밤 12시까지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었어. 그렇게 중3 때까지 대학교 수학이랑 그리고 토익도 만점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9년 동안 고3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할 게 없어. 그래서 걔가 항상 우리 학교 전교 1등이었었는데 선생님이 딱 한 번 모의고사 이겨봤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 모의고사 때 전국 3등 했었어. 약간 빡쳤었나 봐. 모의고사 준비를 하더라고. 한 번도 모의고사 준비하는 걸 본 적이 없었었는데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뽀록 터져가지고 되게 잘 봐서 선생님이 한 번 1등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 전교에서. 그랬더니 걔가 약간 충격이었나 봐. 내가 하나인가 2개를 더 맞아가지고 그랬더니 걔가 한 번도 모의고사 준비를 하지 않던 애가 모의고사 일주일 전부터 모의고사들을 풀고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전국 3등 하더라고. 걔가 울산대 의대 갔거든. 서울대 대가 아니래요? 그냥 놀다 아니야. 수능은 좀 망했어. 나랑 같이 놀다가. 쌤이 놀았다고 했잖아. 걔는 근데 원래 좀 그렇게 막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안 했어. 그래서 너네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공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잘하는 애들 있을 거야. 공부 별로 안 하는데 저 새끼 진짜 머리 개 좋아. 막 이런 애들 그런 모든 반이나 모든 학년에 그런 애들이 있거든. 없을 수가 없어. 누가 지금 당장 열심히 안 하는데 애가 넘사로 잘하는 애들이 분명히 어느 학교 가나 있어. 어쟤는 진짜 천재다 약간 이런 소리를 듣는 애. 근데 그런 애들이 전부 다 니네들이 이때까지 했던 공부 양을 거의 초등학교 때 끝낸 애들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9년 공부한 거 쳐봐야 공부한 시간 쳐봐야 걔네 초등 때 한 3년 공부한 시간이랑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쟤 지금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애들은 미리 고생해서 잘하는 거고 늦게 시작했으면 늦게 열심히 대신 늦게 시작하면 뭐가 좋냐면 가장 최근에 봤으니까 걔네들이 3번 4번 봐야 기억나는 게 우리는 가장 최근에 봤으니까 한 번만 봐도 기억이 날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그 시기에 열심히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얼추 비슷해져. 나중 가면 얼추 비슷해져. 근데 처음에는 진짜 약간 넘사인데 특히 공수원 4바퀴 5바퀴 돌리는 애들 되게 많아. 보이는 거 가면. 그래서 공수원 장인들 되게 많아. 근데 이제 나중에 대수 정도 가면 많이 망가지거든. 근데 1학년 때는 약간 좀 그치. 그래서 보인고는 항상 그런 것 같은데 1학년 때 탑급인 애들 중에서 2학년 때 살아남는 애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 1학년 때 등수가 수학은 많이 갈려. 그러니까 공수 1, 2까지는 뒤지게 많이 돌려가지고 잘하는데 미적분까지 4-5번 돌린 애들은 거의 잘 없거든. 보통 한두 번 보고 말지. 그럼 한두 번 보고 말면 너네랑 비슷하다는 거야. 사인 120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 수준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4-5번 돌린 애들은 진짜 약간 넘사니까. 그래서 쌤은 2학기 때 공수 원책을 따로 숙제로 내주고 그냥 좀 했으면 좋겠어. 공수원이랑 공수투도 좀 했으면 좋겠어. 당장 1학년 때부터 좀 성적이 나와야 할만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방학이라서 구선문 다음 주 금요일까지 구선문 숙제야. 나머지 전부 구선문 맞나요? 아니죠. 우리 교재 이름이 뭐죠? 제니트 우리 도형의방정식까지 끝났고 집합명제 해야 되죠. 이게 그런데 집합부터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이 숙제라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집합 끝까지요? 집합부터 저거 유무리함수까지. 그 끝까지 다 나와. 함수와 그래프까지요? 왜? 언제 끝까지? 금요일까지 안 돼? 이게 3분의 1이었어. 저 지금 3분의 1도 안 할 것 같은데. 대충 약 3분의 1. 지금 전에 나보고 밑에 2배.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제니트 지난번에 11개 했어. 진명이랑 유물이가 안 갈고 안 갈고 그래서 한 24개 대표 예제. 근데 왜 뒤가 많이 유무리함수 전까지. 자 저기까지요. 대표 예제 26번까지요. 13번부터 26번까지요. 두 번으로 나눠서 할게요. 대표 예제 13번부터 26번까지요. 대신 진짜 지금까지 점점 그대로 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나가자. 어디? 아 이거 쌤이야. 너네 쌤? 네. 두 번째 단원 월요일까지 해와야 근데 돼서. 두 번째 단 너무 많아요. 경제인가? 아니야 뭐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다음에 인수분해인가? 네. 인수분해. 그 삐단 게 너무 많아요. 아이 쉬우니까 금방 해요. 네? 100문제 가까이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원래 1단원도 아니 두 아니 문제였잖아. 2단계만. A단계 2단계. 이거는 정리해. 아니 인수분해기도 안 자 봅시다. 16번. 16번. 자 fx가 x-1 x 플러스 1 x-2 자 1하고 2 사이에서 롤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값을 구하래요. 예서야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를 구하래요.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건 F'X가 뭐 되는 걸 찾으라는 거야? 0 되는 거 끝. 정리할게요. 미분하기 쉽게. 마1, 마2, 풀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미분하시면 예서 미분해. 그렇지. 이게 0 되는 거 찾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 0 되는 게 어디 있어야 해? 나 지금 뭘 잘못했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여기 인수분해 안 돼. 아, 그형식 써야 해? 잠깐만. 나 이거 전개 잘한 거 맞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아, 이걸 마이너스 2x 제곱.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러면 근해공식 쓸게요. 6분의 짝수공식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 4, 3, 7 이렇게 됩니다. 예서야 아까 얘기했지. 마지막 결론이 그거야. 미분에서 0이 되는 x값 중에 반드시 요 사이에 있어야 돼. 요 사이에. 그럼 1하고 2 사이에 있는 거는 2 플러스 루트 7이야? 2 마이너스 루트 7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야. 3분의 2 플러스 루트 7.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정우야. 롤 정리를 마이하고 마이 사이에 롤 정리 만족시키는 거 찾으래. 그러면 요 새끼도 뭐 할까요? 이거는 곱미분 한번 해볼까요? 정우야 이거 곱미분 좀 해줘봐. 미분하면 불러 f'x는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1로 묶으면 2x 플러스 4, 3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자, 0 되는 값 중에 마이하고 마이 사이에 있는 거 찾으래. 답은 마이너스 3분의 5. 왜? 아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얘기한 게 이건데, 미분 계수는 어디? 열린 구간 요 사이에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 이렇게 낸다. 꼭 이렇게 낸다고. 마이너스 1이 꼭 여기에 들어가게. 지금 0 되는 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5 있잖아. 근데 답은 마이너스 3분의 5잖아. 근데 마일도 요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답이 두 개라고 쓰거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유는 양 끝에서는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양 끝에서는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 C가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는 걸 찾아야 된다고. 열린 구간에 존재하는 걸 찾아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17번 평균값 정리.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수랑 똑같은 거 찾아라가 평균값 정리.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수랑 똑같은 거 찾아라가 평균값 정리. 자, 평균 변화율. 예. 어려워. 자, F0은 4, F5는 마이너스 1, GX가 요놈일 때 GX가 0부터 5까지 평균 변화를 만족시키는 상수 C를 구하래. GX가 X 플러스 1분의 FX일 때, 자, 0부터 5까지 평균 변화를 만족시키는 상수 C 구하래. 5 빼기 0분의 G5 빼기 G0이 GX가 0부터 5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요거랑 누가 똑같아야 된다? G'C가 똑같아야 된다. 근데 이 C는 0하고 5 사이에 있어야 된다. 0하고 5 사이에 있어야 된다. 평균값 정리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된다. 롤의 정리는 0과 빵과 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된다. 미분계수가 빵 된다. 미분계수가 평균 변화율 된다. 요 차이. 그럼 G5 찾을게요. 5 집어넣으면 6분의 F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1이네요. G0 구할게요. G0은 0 집어넣으면 1분의 4 4가 되네요. 따라서 G'C가 얼마 되는 걸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6, 4, 24, 6분의 55, 25. 그래서 약분 때리면 슝슝해서 5. G'C가 6분의 5인 거 찾으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6분의 5인 거 찾아달래요. 자,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6분의 5 되는 걸 찾읍시다. 아, G'C 값 구하라고 했구나. 그럼 마이너스 6분의 5가 답이 되겠죠. C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G'C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와 감소 3, 4참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합시다. 3, 4참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자, 가자. 봐봐. 얘들아 해보세요. 자, y는 x세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게요? 반복점 하나 있고 변곡점은 모든 3차함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0,0에서 변곡점이고 그다음에 0보다 이상이 클 때는 증가하고 작을 때는 줄어든가. 자, 보세요. x세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억납니까? 이게 y는 x세제곱 그래프입니다. 자, 3차함수 일단 요거 이 새끼를 미분하면 3x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3x 제곱이잖아? 그럼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f'x가 3x 제곱이라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어떤 그래프 위에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이 그래프가 뭐 한다는 뜻일까요?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미적 2까지 아직 안 갔으니까 미적 1에서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그래프가 fx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면 fx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이려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fx는 감소한다라는 뜻입니다. 감소. 접선의 기울기만 알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f'x의 부호만 따지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요 도함수를 보면서 요 새끼의 원래 함수인 fx는 계속 증가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계속 증가만, 여기 양수지 증가, 여기도 양수지 증가, 요렇게. 그런데 아래로 여기는 지금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는 지금 위로 볼록하거든요. 이 절반이. 그래서 이 볼록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건 미적 2 가서 할 겁니다. 미적 2에서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를 알려줘. 대신 미적분 1에서도 3, 4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기면 인수를 몇 개 갖는다? 하나 갖는다. 이렇게 생기면 인수를 몇 개 갖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렇게 생기면 인수를 몇 개 갖는다? 2개 갖는다. 이렇게 생기면 인수를 몇 개 갖는다? 3개 갖는다. 그러면 0이 지금 인수 3개인 거잖아요. x 세제곱이면. 그래서 x 세제곱은 여기서 접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이게 y는 x 세제곱 그래프다. 이렇게. 그래서 요 x 세제곱 그래프의 센터인 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점대칭인 함수 그래프다. 점대칭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0,0대칭이 무슨 대칭이에요? Y축의 대칭하고 X축의 0,0대칭이 원점 대칭인데 점대칭은 대칭축이 2개 있는 겁니다. 이 교점은 대칭축의 교점이에요. x는 0으로도 접고 y는 0으로도 접어주세요 라는 뜻이라 x는 0으로 접으면 이렇게 생기고 y는 0으로 다시 접으면 이렇게 생겨서 얘는 항상 점대칭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진아 서면 안 된다.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거든. 대칭성. 그래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라는 그래프를 우진이가 그려봅시다. 우진아 이거 그릴 줄 알죠?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4. 이거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래야 예쁘겠다. 자, 이거 어떻게 그래프 그립니까? 미분을 합니다. 어떤 그래프든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0이 나오는 값을 찾습니다.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찾습니다. 그러면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이너스 1하고 3, 이차 함수는 너네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도함수를 먼저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배웠으니까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3차의 도함수가 2차 함수라서 너네 2차 함수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2차 함수만큼은 제대로 그리잖아요. 그럼 그걸 그려놓고 걔를 이용해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도함수를 그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우진아?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말해. 왼쪽에서 어디? 왼쪽이 누구 왼쪽? 마이너스 왼쪽.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는 f'x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 양수. 그럼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하는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사이는 기울기가 없으니까 아래쪽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센터가 뭡니까? 변곡점입니다. 이해돼?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는 다시 뭐 하게 됩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 점을 뭐라고 부릅니까? 현금 받아라. 극대. 그때. 극대.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 점을 그러면 자 조용히 하지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 점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극소. 여기가 극대면 여기는 극소. 극소. 근데 극대와 극소의 정확한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야 그러면 너네 짜잔 이거 극대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대치동에 요거는 우리 동네도 나오죠. 야 대치동에서는 이것도 나온다? 이거 극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극대의 정확한 정의 알려드릴게요. 극대의 정의란 닫힌 구간 AB에서 F, C가 열린 구간이요. 자, 열린 구간 AB에서 F, C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c에서 극대라 하고 fc를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극대값의 정의입니다. 극대값의 정의. 자, 열린 구간을 잡아보세요. 숑 이렇게 생겼죠. 요 열린 구간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얘가 제일 크죠. 그럼 얘는 극대값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극대와 극소랑 최대와 최소는 이게 범주가 다른 건데 봐봐. 극대는 우리 동네에서 짱 먹는 애들 송파구 짱, 강동구 짱, 광진구 짱, 강남구 짱. 그러니까 걔네들이 전부 다 극대입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새끼들. 근데 최대는 싹 붙어가지고 제일 센 새끼 하나. 그래서 최대값은 무조건 하나인데 극대값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 북한산, 남산, 한라산, 한라산. 백두산. 그러니까 백두산이 한라산이야. 난 그거 몰라서. 어? 백두산은 위쪽에 있는 거 한라산 진쪽에 있는 거. 아니 백두산이라고 말해야 맞는 거야 한라산이라고 말해야 맞는 거야? 한라산이요. 한라산. 그치. 거기 다른 나라지. 백두산 다르잖아요. 근데 선생님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고 2744m라는 것도 외우라고 했었어요. 다스리는 사람이 다르죠. 그치?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텐데. 에? 북한은 반군이야. 반군이 뭐야? 그래서 지금도 근데 교육에 그렇게 가나? 야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라고 배워요? 한라산이라고 배워요? 선생님 백두산이라고 배워왔대요. 그치 그래 그럴 거야 아마 법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지 그 땅도 우리 땅이다가 우리의 포주일 거야 아마 우리나라의 포주일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 걸 거야. 거기에 말 안 듣는 애새끼들이 살고 있어서 그렇지 거기도 우리 땅이다 약간 이런 게 우리나라 법일걸. 그래서 저기도 우리 거야 라는 게 아마 우리나라 법이고 북한도 아마 그럴 거야. 지금 저 밑에서 꼴통짓거리 하고 있는 저 새끼들이 지금 우리나라 땅을 잠시 점유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일 거야. 그런 느낌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를 이렇게 따져서 그래서 뭐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은 보통 백두산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백두산 그러면 뭐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또 있을 거고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을 거고 인도에서 네팔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겠지? 그럼 최대값은 누구야? 네팔에서 제일 높은 산이 제일 크잖아, 그렇지?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보다 뭐 큰 거 있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리를 잘 못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게 최대고 이 근방에서 큰 이렇게 범주를 딱 잘랐을 때 거기서 제일 큰 새끼들을 전부 다 극대라고 불러. 그럼 선생님 막 자르면 봐봐요. 선생님 보세요. 요렇게 자르면 여기가 제일 크니까 여기도 극대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열린 구간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 제일 큰 값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극대가 없는 거야. 열린 구간을 잘랐을 때 그 안에서 제일 큰 값이 존재하다면 그 새끼를 우리는 극대라고 부를 거라고. 그럼 여기도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열린 구간으로 잘라. 그럼 이 그래프만 그렸을 때 제일 큰 값 있지? 요 새끼를 극대라고 부른다고. 극대와 극소는 미분 가능이랑 원래는 상관이 없는 개념이야. 미분 가능보다 더 큰 개념이야. 모든 함수는 극대고 미분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극대나 극소가 있어. 최대와 최소가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극대와 극소를 어디서 배우냐면 미분에서 0 되는 점이라고 배우니까 애들이 극대 극소는 미분에서 0 되는 건가 보다. 미분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실수 많이 해. 이거 5개념으로 되게 많이 생각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 요거랑 요거. 극대값이야. 미분에서 0 안 되지만 극대값이야. 그럼 극소값의 정의는 뭐겠어? 열린 구간 AB에서 다른 모든 값보다 작으면 그게 극소값이야. 그럼 이렇게 열린 구간을 잡아봐. 얘가 제일 작은 거 맞지? 그러니까 극소값이야. 근데 이렇게 열린 구간을 잡아봐. 제일 작은 값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극소값이 없는 거야. 저기는 극소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극소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땐 하진아 이제 3차함수 그래프 그려야 돼. 미분을 해. 알아? 진짜로? 알았어.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린다? 미분을 해가지고 0이 되는 지점들을 찾아. 그게 중요해. 거기가 포인트야. 그래서 부호가 바뀌면 플러스일 때는 증가하게, 마이너스일 때는 감소하게, 플러스일 때는 증가하게 그리면 되고. 여기 대칭축이 바로 변곡점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좌표만 원래 함수에 집어넣어가지고 마일 집어넣으면 9. 고마워. 그 다음에 여기 3, 마이너스 23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극대극소를 찾아서 그래프를 완성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X축은 어디쯤 있겠습니까? X축은 원래 여기보다 살짝 위에 있겠네요. Y축은 이쯤에 있겠네요. 여기. 마일이고 여기가 3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 Y축을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3차함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극대값 찾는 법, 극소값 찾는 법, 변곡점 찾는 법 이렇게 세 개만 특별한 점이니까 얘네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진도 해주세요. 시간 한 번만 눌러주라.